안녕하세요. 일요서울신문 오두환 기자입니다. 네. 예, 오늘 제가 남양주에 왔는데요. 누구를 만나러 왔느냐? 바로 옆에 계시죠. 유재일 평론가 만나러 왔습니다. 많은 분들이 우리 유재일 평론가 근황 궁금해하셔가지고 오늘 근황도 물어볼 겸 그리고 또 추석 특집으로 이 정치 현안에 대해서 좀 인터뷰를 해보려고 왔습니다. 한번 인사하시죠. 예, 안녕하세요, 여러분. 이거 우리 스튜디오에서 내가 계기 된 거로 인사하니까 되게 어색하네. 이게 제가 스튜디오로 볼 때 너무 화려해서 이거 돈 꽤나 들이셨겠구나 사실 이런 생각 들었어요. 돈 많이 들었죠. 예. 근데 와서 실제로 보니까 실제로 보는 것과 또 화면을 보는 거 많이 다른 것 같습니다. 다르죠. 이 기술력의 승리지. 기술력의 승리요. 그렇죠. 이 기술 개발하는 게 사실 세트장 만드는 것보다 기술 개발하는 게 돈 더 들었어요. 근데 이건 이제 범용성이 있으니까 이게 이제 오늘 이제 공동 제작이죠. 예, 공동 제작입니다. 이제 저희 하고 뭐 이러면 이제 예산 문제도 없고 서로 얼굴 붉힐 것도 없고. 그럼요. 윈윈하는 거지. 좋은 내용만 뽑아내면 됩니다. 일요 서울과 유젤 TV는 서로 윈윈하는 관계입니다. 그럼 앞으로 쭉 같이 가는 관계. 이해관계가 너무 복잡할 게 없어. 딱 그럼요. 떨어져. 재밌는 내용 즐거운 방송하면 되는 거죠. 얼마 돈 달라 이런 것도 없으니까. 얼마나 좋아. 이런 관계, 요즘 같은 살벌한 세상에 이런 관계가 어디 있어? 좋습니다, 아주. 네네. 남양주 생활 어떠세요 요즘? 저요? 바쁘죠. 이사 오신지도 꽤 되셨죠 이쪽은? 여기 이제 2년 돼가죠. 벌써 2년 돼가시나요? 1년 7개월. 1년 7개월. 사실 저도 최근에 이사하려고 이쪽 좀 알아봤는데 네. 비싸요. 비싸졌죠. 네, 비싸졌는데 문재인 대통령님 감사합니다. 저는 피해자인데 부동산 정책 피해자. 여기는 한 80% 올랐어요. 80%. 1년 6개월 동안. 뭐 어쨌거나 전 부동산 정책 때문에 이사를 갔습니다. 네. 기존 집주인이 지금 나가달라고 해서 급하게 집을 이사를 했습니다. 버티지 않으셨군요. 그냥 차라리 내가 빨리 나가는 게 마음 편하겠다 싶어가지고 네. 8월달에 이사를 했습니다. 네. 요즘 정치권 뭐 한마디로 좀 어떠죠 분위기가? 정치권요 요새요? 요새는 진짜 뭣도 없죠. 뭣도 없다. 뭣도 없다. 그러니까 뭣도 없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곧 무슨 일이 생길 텐데. 그래요? 무슨 일 아니 뭐 기본적으로 정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년 4월에 보선이 서울시장하고 대선 앞두고 서울하고 부산에서 지금 보궐선거 시장 선거가 나왔는데 이런 빅 이벤트가 남아져 있는데 지금은 약간 숨고르기 단계죠. 그럼 빅 이벤트 국민의힘 당에서 잘 준비하고 있나요 지금? 국민의힘에서요? 후보가 누구죠? 후보 아직까지 없는 것 같은데. 그럼 예비 후보가 누구죠? 이름 나온 사람도 없죠? 우리 안철수 대표? 국민의힘 아니잖아요. 그쵸 아니죠. 거긴 국민의 뭐였죠? 당인가? 국민의 당이었죠. 국민 시리즈네. 국민 시리즈. 사실 이름만 봤을 땐 둘이 합당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들긴 하는데. 네, 그러니까 지금 뭐 그거죠. 준비가 잘 되는 것 같냐라고 하는데 준비를 하고 있어야 준비에 대한 평가를 하죠. 네. 그럼 준비가 하나도 안 되고 있다. 아니 뭘 얘기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그러면은 후보 예비군을 떠올리기 위한 사람을 띄우거나 예비 과정 같은 거에 대한 얘기도 전혀 없죠 지금. 이건 뭔가 싶어. 그럼 먼저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이제 취임한 120일 정도 됐더라고요. 네. 평가를 먼저 한번 해주시죠. 김종인 비대위원장 측이에요. 제재요. 저는 긍정적으로 평가하는데, 근데 김종인 비대위원장의 가장 큰 문제는 본인이 출마할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본인이 출마할 사람이 아니고 결국은 누군가를 띄워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시스템을 안정화시켰다. 그건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는데 지금 현재에서 누굴 띄웠죠? 후보군 아무도 없는 것 같아요. 후보가 아무건 못 띄웠죠. 그런데 이건 김종인 위원장만 뭐라고 할 게 아니라 그래서 저는 김종인 위원장한테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김종인 비대위 체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현재 사람 띄우는 거, 후보 띄우는 거에 대해 그게 가시적인 건 없다. 근데 이제 너무 급한 거 아니냐라고 할 수도 있는데 대선이 지금 얼마 남았어요? 1년 6개월 남았나요? 그렇죠. 얼마 안 남았죠 사실. 대선이 1년 6개월 남았고 그 보궐선거가 7개월 남았는데 지금 대선 주자만 없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지금 보수 정당이 이렇게까지 인물난에 빠지게 된 거 이게 결국은 저는 다 그래요. 그 친박 논쟁, 진박 논쟁 막 이런 거 빠졌을 때 뭐 친이 이제 뭐 이런 거 했을 때도 뭐냐면 결국은 대통령들 이름만 있었고 나머지 사람들은 전부 다 그냥 적당한 용어를 이렇게 쓸게요. 쫄다고. 사람들이 정치인하면 대장을 뽑는 건데 누구의 쫄다구들 이미지에서 나도 이렇게 생각을 해버리니 본인이 그 대통령이 퇴임하고 난 다음에 리더로 쓰나요? 못 써지. 쫄다구란 단어 딱 적절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쫄로 행동을 했잖아요. 쫄로. 그렇죠. 어. 그렇다고 행동대장 할 만한 사람도 없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아니 그리고 누구의 행동 대장은 그 다음에 리더가 못 돼요. 그 다음에 리더가 못 된다고요. 아니 이거 아주 적나라하게 얘기해서 박근혜 대통령 때 가장 강력한 그 당대표 이정현 예. 당대표 힘 자체가 박근혜 대통령으로부터 나왔었잖아요. 그렇죠. 지금 본인을 누가 리더로 생각하냐고요. 지금 선거에서 떨어지신 이후에 이정현 전 의원 같은 경우는 아직 네. 공식적인 활동이 특별히 없으시죠. 그렇죠. 네. 이거 역으로 가서 민주당도 마찬가지예요. 친문 막 이렇게 막 해서 그러면은 이렇게 되는데 지금 우상들이 붕괴된 다음에 본인 이름으로 예를 들면 박주민 의원 있잖아요. 되게 본인 인기 많을 것 같잖아요. 근데 친박 뭐 김어준, 문재인 누구 이런 후광 빼놓고 나서 딱 보면 유튜브 신청할 때 유튜브 개인 방송 할 때 50명 왔다며? 40명 왔다나? 그러니까 정치인이라면 저는 그런 거예요. 별이 돼야죠. 그렇죠. 스스로 네. 빛나는. 왜 죄다 행성이냐고. 행성은 태양이 사라지면 어두워져요. 그러면 지금 뭐 국민의힘 당이나 아니면 민주당에서 네. 별이 될 만한 의원들 누가 있을까요? 가능성이 좀 보이는 사람들. 지금 현재 스스로 발광하는 사람은 정치인 중에서 이낙연 의원이 스스로 발광을 한다? 그것도 아닌 것 같은데. 저는 그냥 뭐 백색 외 이제 점점 별이 꺼져가는 것 같고 스스로 막 불타오를 어쨌든 간에 그거죠. 저는 이재명 이재명 지사는 별이라고 봐요. 스스로 빛을 내는다는 걸 보고 원래 별이 아니었었던 사람인데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하고 민주당이 아예 불을 질러서 스스로 불이 나게 한 사람 윤석열. 윤석열. 네. 윤석열도 별이 될 가능성이 있다. 지금 윤석열도 지금 핵융합은 하고 있죠.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그 아내하고 장모의 문제는 어떻게 보세요? 그 문제 자체도 그런 식으로 두들겨 패니까 패면 열나거든요. 패면 열나고 열나면 핵융합 벌어지는 거지. 그건 별 되는 거지. 저는 제일 안타까운 게 안철수 대표가 한때는 별이었는데 너무 빨리 한때는 별이었는데 지금은 아직도 별이에요. 저는 안철수 대표가 아직도 별인데 근데 3%짜리 별이지. 3%짜리 별. 그러니까 3% 뭐 완전 희미한 별이네요, 그럼. 그렇죠. 3%짜리 별이어서 저기서 그 문재인이라는 별이 비춰주고 있는 이낙연보다도 더 어두운 별이지. 행성보다 더 어두운 별. 굳이 국민의힘 당 내에서 좀 골라본다면. 당에서요? 네. 내에서요? 네. 없나요? 아니 그것도 아주 제가 대놓고 얘기를 하면 유승민 의원의 잠수 타요? 그러게 뭐 하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아니 본인이 대선 후보고 국민의당 소속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행보를 해야지 왜 잠수를 타? 뭐 하시죠? 모르지 뭐. 그분 정무 감각에 저는 유승민 의원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긍정적으로 생각을 해요. 정무 감각이요? 사실 유승민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준석 전 최고위원이 네. 이제 선거 끝나고 나서 아마 대선 행보를 준비하는 이런 걸 좀 하고 있다. 이제 이런 뉘앙스가 좀 있었거든요. 뭐 이제 자기들끼리 하고 있나 보긴 한데 이건 제가 봤을 땐 잠수예요. 근데 생각해보니까 진짜 유승민 의원 같은 경우가 총선 끝난 이후에 거의 공식적인 행보가 없었네요, 보니까. 지금 현재로서는 미약하지만 국민의당이나 보수 쪽에 별은 유승민하고 홍준표라고요. 근데 홍준표 의원 같은 경우도 지금 복당이 안 됐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보세요? 복당 할 거라고 보세요? 아니면 끝까지 저렇게 둘까요? 아니 이게 뭐냐면 그 홍준표 의원은 별이긴 한데 아주 밝게 빛날 별이 아니거든. 별로 따지면 정점을 찍었다고 보시나요? 네, 그러니까는 지금 여기서는 지금 이게 문제는 그 별 컨테스트에서 50%가 이상 넘어야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골치 아픈 게 뭐냐면 50% 이상의 별을 만들어야 되는데 스스로 빛날 별이 보이지 않는데 여기서 꺼져가는 별이지만 그래도 별인 유승민과 홍준표가 나대면 속된 말로 그러면 나머지 그 별들은 크기 전에 보이지도 않고 사라지지. 그러니까 지금 상태에서 저는 아주 냉정하게 얘기를 해요. 김종인 비대위원장 체계에서도 그런 게 틀렸어요. 틀렸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로서 누가 별이 떠오르는 건 틀렸고 홍준표, 유승민 그리고 안철수, 윤석열
이 넷이 별이에요. 그냥 있는 사람 데리고. 있는 사람들 데리고 어떻게 해서 흡수가 되든 뭐를 하든 50%가 넘을 수 있는 별로 만들어야지 새로운 누군가가 떠오른다. 저는 그래서 이제 그때도 이제 백종원 같은 사람 이런 사람들이 얘기 나오는 게 혹시나 하는 가능성이 있는. 그런데 그런 것도 영입이 되고 모고를 해서 작업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 겉으로 드러난 그런 움직임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움직임이 없을 뿐만 아니라 가능하지가 않죠. 왜 가능하지 않은 거죠 그런 일이? 왜냐하면 그 우리가 불을 붙이려고 해도 그 습기 차거나 물 먹은 종이는 불 안 붙거든요. 그렇죠. 택도 없죠. 예. 국민의힘이 그래요. 아 지금 현재 국민의힘 당이 그렇다. 그러니까 활발 불타리기엔 오염된. 아 그러면 궁극적으로 국민의힘당 뭐 재창당이 아니라 그냥 없애고 새로 만들어야 된다? 없애고 이렇게 리파이너리를 해야죠. 그러니까 그 정제를 한번 해야죠. 정제를. 총재할 수 있는 방법이 그런데 그 정제를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잘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결국은 김종인 체제에서도 가능성이 없다는 결론이네요. 유평론가 입장에서는 외부 충격이 있어야지 되겠죠. 외부 충격. 그러니까 우리가 그거잖아요. 항상 자기들끼리 똘똘 뭉쳐서 더러운 상태로 있는데 좀 맑은 물이 들어가야 되는데. 이게 필터링을 하려면 깨져야죠. 근데 그 스스로 깨지겠어요? 외부 충격으로 깨지지. 그렇다고 국민의당과 합치는 것 갖고는 택도 없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총선 가지고도 지금 딱 2012년 민주당이에요. 그러니까 총선 끝나고 나 국회의원 됐으니까 됐어? 아 대통령 뭐 이렇게 나랑 뭔 상관이야? 그러니까 현역 의원들이나 초선 의원들 같은 경우 일단 자기의 목적을 달성했으니까 네. 다른 건 중요하지가 않다. 네. 그냥 지금 상태로 쭉 가도 국회의원 임기는 보장이 돼 있으니까. 그렇죠. 그리고 이제 외부 충격이라는 건 어쨌든 간에 내년 4월에 일정이 있잖아요. 네. 서울시장에서 지던 서울시장하고 부산시장에서 만약에 서울시장은 그렇다 쳐도 부산시장에서 지면 그럼 저기 또 난리 날 거고. 부산시장에서 질 것 같으세요? 지면 죽어야죠. 서울시장은 어떻게? 서울시장도 보세요? 지금 이 상태라면 뭐냐면 이번 총선도 이렇게 질 총선이 아니었거든요. 지금도 분명히 서울시장 판때기 자체가 나쁘지가 않아요. 현재도 현재 지금 이거 절대 나쁘지 분위기는 나쁘지 않은 게 맞죠. 판때기가 나쁘지 않은데 저번 같이 하면 또 말아먹는 거지. 근데 처음에도 말씀드린 후보가 없잖아요. 근데 지금 현재까지. 그렇죠. 후보가 없죠. 유평론가가 보는 서울시장 후보. 서울시장 후보요. 네. 지금 상태로 가지고는 안철수 대표가 좋긴 한데 안철수 대표는 또 대선도 나가야 되고 그렇죠. 본인이 일단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죠. 본인도 그런 거고 지금 상태에서는 뭐 글쎄 뭐 자기가 하고 싶은 분은 서초구청장 조은희 의원 본인이 하고 싶어서 난리인 분은 분명한 분은 그분 한 분 받고 또 누구 있어요? 나 하고 싶어서 없어요. 이름 나오는 사람이. 이혜훈 전 의원도 하고 싶었다 하는 것 같고. 그렇죠. 근데 뭐 현역이 아니고 이미 벌써 뒤안길로 이렇게 물러나신 분 같고. 그러니까요. 여기서는 뭐 여태까지 이름 거론됐던 홍정우 의원이나 뭐 이런 사람들도 마찬가지잖아요. 홍정우 의원도 뜸을 이 정도로 들였으면 이제 밥이 타지. 너무 뜻만 들이고 앞으로 좀 나와야 되는데 사실 딸 문제가 가장 큰 걸림돌이 아닌가 싶어요. 홍정우 의원도. 뭐 그렇죠. 네. 그러니까 지금 이제 한국 정치에서 다 자식들 문제가 뭐가 이렇게 복잡한지. 이게 우리나라가 유독 그런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의원들 같은 경우에 자식 문제 아니면 재산 문제. 절레절레. 갑자기 지금 재산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네. 최근에 또 이제 뭐 우리 박덕흠 의원 네. 또 문제가 있었고 뭐 김홍걸 의원도 문제가 있었고 네. 뭐 또 그 전에는 이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네. 또 최근에 이제 추미애 법무부 장관 여러 사람이 좀 문제가 많았잖아요. 네. 근데 그냥- 저는 박덕흠 의원하고 딴 분들하고 좀 다르게 봐야 될 것 같아요. 왜 특별히 이유가 있나요? 아니 그냥 그 돈 치부를 하는 과정도 치부를 하는 과정인데 네. 유미양 의원 돈하고 김홍걸 의원 돈은 물음표를 훨씬 더 많이 찍어야 되는 거거든. 그럼 그냥 톡 까놓고 얘기했을 때 방금 제가 거론한 사람 중에 제일 나쁜 놈이 누군가요? 제일 나쁜 놈. 놈이요? 연도 있잖아요. 그래서 꼭 남자라고 할 필요는 없고 제일 나쁜 놈이라면 누굴까요? 한 명 고른다면. 저요? 네. 이걸 꼭 골라야 돼요? 다 나쁜 놈인가요? 그쵸. 다 똑같다? 그냥 뭐 그래도 제일 나쁜 놈 하나 고르라면. 위선자. 네, 위선자. 위선자요. 그러니까 뭐 새로 장명을 하나 하고 싶어요. 뭐라고요? 요새 많이 뜨는 거 있잖아요. 추국향이라고. 추국향? 네. 야, 그럼 잠깐 추국향이면은 누구죠? 이게 보이잖아요. 이게 추. 네, 추, 국,
향. 보이잖아요. 누군지 이제 뭘 얘기 안 해. 예. 이름 좋네. 제가 얘기할게요. 아니야. 추국향. 딱 좋네요. 추국향. 이런 말 유튜브에서 많이 쓰는 말인가요? 제가 지금 써요. 아. 어디 커뮤니티에서 밈으로 나왔던 것 같은데 제가 띄우고 있죠. 아, 추국향. 야, 귀에 쏙쏙 들어오는데요. 제가 만든 건 아닙니다. 제가 만든 건 그렇구나. 아닌데 똥내 난다고 그랬죠. 그러면 또 궁금한 게 결국은 어쨌거나 뭐 지금의 여당, 뭐 민주당하고 정부 이야기를 좀 안 할 수가 없잖아요. 네. 올 한 해 정말 많이 시끄러웠는데 네. 지금까지의 이런 행동들과 정책들, 뭐 국회의원들 다 봤을 때 몇 점 정도 줄 수 있으실까요? 점수요? 네. 낙제. 낙제? 점수 거부. 점수 거부? 뭐 이딴 새끼들한테 점수를 왜 줘 내가? 아, 점수가 아깝다. 특별히 제일 잘못한 거. 그냥 뻔뻔한 거죠. 뻔뻔한 거고 대한민국 민주주의 자체를 붕괴시키고 있는 거예요. 이건. 아, 지금의 여당과 민주당이? 네. 아, 그냥 간단하면 민주주의를 빙자한 지금 세상을 계급화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민주 정치라는 건 기본적으로 계급 정치에 대한 거부인데 지금 다 계급화하고 있어요. 아, 반대로. 다 계급화하고 있죠. 아. 세상을. 그러니까 사실 그게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태 터지면서 가장 많이 일었던 논란이었던 거죠. 공정성, 뭐 시비 이런 거 다. 저는 노동자도 계급화해 버렸고, 뭐 선생님들도 계급화하고 있고, 그리고 입시도 계급화해 버렸고. 그러니까 뭐 공정도 없고 평등도 없고 민주주의도 없어요. 이건 그 항상 사이비 종교나 뭐 이데올로기 앞세운 다음에 뭐 세상을 어쩌고저쩌고 한 다음에 하잖아요. 그리고 이거 지들이 중심이 된 계급 사회 이상은 아무것도 아니다. 계급 사회. 계급 사회가 민주주의의 적입니다. 다시 과거로 돌아간 거네요, 그러면? 근데 이거는 좌우 상관이 없는 건데 대한민국 자체가 대한민국 민주주의 위기예요. 근데 사실 이게 어떻게 보면 이게 여당만의 문제는 아닌 거죠. 우리 사회 전체적인 그렇죠. 문제인 건데 제가 여당을 얘기는 지네들은 안 그런다고. 안 들어간다고 했었던 거죠, 그렇죠? 이런 걸 안 하려고 했는데.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은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민주의 반대는 여러분 그겁니다. 민주의 반대는 왕정, 계급, 그렇죠. 계급 사회. 계급 사회. 그러니까 민주 사회는 계급을 없앤 공식적인 계급을 없애고 그리고 그 어쩔 수 없이 빈부에 따른 사회적 실존하는 그 계급성을 완화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얘들은 평등 어쩌고저쩌고 얘기를 해놓고서 지금 대한민국을 계급성을 강화시켰지 이 정부가 어딜 봐서 계급성을 완화시켰습니까? 가증스러운 인간들이죠. 그러니까 그냥 민주당이라고 하지 말고 계급당이라고 하면 돼요. 세습당, 세습당, 계급당, 내 자식당. 내 자식당. 오늘 용어 몇 가지 아주 많이 쏟아내십니다. 찰지죠? 아까 추국향, 내 자식당. 야. 추국향은 오리지널은 저한테 그렇죠, 이건 없고 아니고. 예. 조금 전에 이런 건 되겠죠. 이건 방금 말한 건 다 오리지널. 지금 터 나온 건데 뭐 누군가가 했었던 말일 수도 있겠는데 근데 지금 튀어나온 문제는 거예요. 이런 상황이 좀 바뀌어야 되잖아요. 네. 근데 지금 상황에서 바뀔 기미가 안 보여요. 바뀌겠어요? 근데 바뀌겠어요? 아니 바꿔야 되잖아요, 근데. 바꿔야 되는데 이제 이거는 바꾸는 건 이 인간들이 바뀌겠냐고 선거로 바뀔 수밖에 없어요. 이 인간들 그냥 이런 인간들이에요. 이런 인간들을 확인을 하고도 좋다고 그러는 국민이 또 찍어주면 그럼 답이 없지. 아니 그럼 반대로 그럼 보수당이 잘해야 될 거 아니에요, 또 그러면. 보수당이 얼마나 한심하면 이러고 있어도 그래도 쟤네들보단 낫잖아 이런 그러니까 얘기가 그래도 나오니까. 니네는 안 찍어 지금 이거잖아요, 지금. 그래서 사실 이런 걸 좀 바꿔 보시려고 이제 시민단체 활동도 하시는 거 아니에요? 저요? 그거 열심히 하죠. 지금 시민단체가 얼마 되었죠, 만드신지? 이제 12월 달에 만들어졌으니까 지금 이제 9달 됐죠. 아직 1년은 좀 안 됐네요. 예. 딱 그냥 올해 1월에 그냥 시작과 함께 만들어진 거니까 그냥 지금까지 9개월 정도 시민단체 활동 지금 사무처장으로 또 계시죠. 네. 이렇게 막상 시민단체 활동을 해보니까 어떠세요, 느낌은 또? 시민단체 해보니까요. 네. 그러니까 기존에 유튜브로서 유튜브 활동하고 평론만 하시다가 뭐 일단 힘들죠. 힘들고 이제 이게 여러분 그 집단이 모여서 사람이 이렇게 모이는 데 있어서 이게 어떤 그 컬트적인 종교, 이데올로기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상식을 가지고 사람들이 모인다라는 것 자체가 되게 힘든 일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규모가 커지기도 힘들고 그렇죠. 리더십에도 문제가 생기고 뭐 그런 건데 그래도 이제 뭐 우리는 그래요. 그러니까 그래서 시민단체죠. 뭐 정치단체가 아니라 그래서 이제 뭐 옳다고 생각한 서로가 그 한 번에 한 번 있잖아요.
어떤 이슈가 있을 때마다 그걸 중심으로 하는 게 맞는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요. 많이 이제 반성도 들고 하는데 하면서 이제는 그 우파분들한테는 그런 얘기 해주고 싶은 게 지금 앞으로 정치에서 계속 이쪽하고 상대하고 싶으면 우파 분들도 그 우파 좌파 따지는 게 웃기긴 한데 시민운동에 좀 관심을 가지셔야 될 거다. 응. 그렇다고 우리 단체가 우파 시민단체라고 다 좌파예요. 지금 멤버들 난 좌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압도적인 건데 지금 상태에서 그래도 우리가 지금 싸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우파여서 지금 민주당하고 싸우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응? 근데 지금 이게 잘못됐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싸우는 거지. 근데 이런 시민단체를 이게 자기네들이 생각하는 어떤 무엇이 있다면 그런 걸 압력단체나 이익단체 말고 순수한. 시대의 상식이라는 걸 생각을 하는 사람들 그런 거에 우파들 분들도 어느 정도 해야 이렇게까지 위기를 맞지는 않는다. 상식적 아니 지금까지 상황을 보면은 사실 보수 쪽에서 이런 시민단체를 조직하고 힘을 모으는 이런 게 좀 약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수 쪽은 사실 보수 쪽의 단체는 정경련이 보수의 단체였죠. 그렇죠. 여태까지는 정점을 이룬. 예, 그리고 이제 돈이라든지 그런 거에서도 그러니까 시민단체라기보다는 확실히 이익단체죠. 여태까지는. 예, 그랬는데 그러니까 보수의 주류들은 이익단체 중심이었고 그 정점에는 정경련 같은 것이 있었던 거고. 그래서 이제 가장 이제 보수가 문제가 생겼던 거는 그 이익단체들의 이익을 조율을 해야 되는 게 정치지 그 이익이 관철되게 도와주는 게 정치는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파가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벌의 이익이라면 무조건 관철시켜야 된다. 지금까지는 그래도 그런 논리였던 거죠. 지금도 그러고 있어요. 아직도 많은 분들이 재벌에 대해서 하는 거 그거는 규제하는 건 잘못됐고 막 이런 이익은요 세상의 모든 이익이라는 건 조율돼야 되는 거지. 그렇죠. 한쪽의 이익이 한쪽만 관철되면 나머지 사람은 엿먹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로서라고 제 관계도 또 원만할 수 있는 게 무리하는 걸 요구하진 그렇죠. 않고 나는 내 몸값은 얼마니까 이제 정해놓고 존중 이러면 되겠냐고요. 어? 그렇죠. 돈 문제를 갖고 이제 예. 내 거 얼마큼, 네 거 얼마큼 따지기 시작하면 한도 끝도 없는 거고. 그러니까 저는 기본적으로 노동자 자본 그러니까 자본가한테는 이익을 주고 노동자한테 일자리하고 괜찮은 삶 그렇죠? 그러니까 서로가 원하는 게 있잖아요. 서로가 원하는 거에 대해서 이익이 조율되면 그게 민주사회라고 보는 거예요. 한쪽을 적으로 보고 노동조합을 때려 죽여야 돼. 자본가를 때려 죽여야 돼. 결국 때려 죽인다고 했는데 서로 만나가지고 비정규직하고 협력업체 터는 거 아니 나는 협력업체 터는 아이디어가 노조한테 나온다니까요, 여러분. 사실 요즘 노조가 예전에 생각할 때 그런 노조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조직화되고 정치화된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털어먹는 세상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그런 거예요. 자본과 노동조합과 자본인이 합세해서 90%의 협력업체와 그 비정규직을 후려친다면 이거는 그게 딱 지금 민주당하고 그렇죠. 국민의힘이 하는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대한민국 사람들의 저마다 힘없는 사람들의 이익에 대해서는 외면해 보면서 립 서비스만 해주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희망을 주고 거짓 희망이죠. 그건 표 도둑질이에요, 그건. 근데 이미 그렇게 했죠. 그래서 저는 강준만 선생이 쇼핑은 투표보다 중요하다 뭐 이런 얘기. 쇼핑은 투표보다 중요하다. 투표하다 뭐 이렇게 그 얘기 뭐냐면 아니 다들 세속적으로 자기 이익을 얘기해라. 우상 숭배하지 말고 간단하게 얘기하면 지역이라고 난 경상도가에서 누가 나오는 게 본인들한테 무슨 이익이 되는지를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얘기죠. 옛날 같은 경우, 그러니까 다 정체성 정치를 하기 때문에 쇼핑할 때 여러분 따져요 이런 거 저런 거? 안 따지죠. 안 따지죠. 나한테 진짜 필요한지. 그래서 이제 이런 말 있잖아요. 그래서 정용진 그때 신세계 막 이렇게 대형 유통망 지금도 계속 요번에도 화폐 발행하면서 이마트 가지 마라, 뭐 홈플러스 가지 마라, 이 돈은 소상공인한테 막 쓰라 막 이러잖아요. 그때 이제 아니 좌우 따지냐고 쇼핑할 때 쇼핑할 때 좌우 따지냐? 이념 따지냐고요. 아니거든 우리는. 그러니까 그렇죠. 지금 21세기 정치라는 거에 있어서 아직도 우리가 지금 뭔가 좀 착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정치는 기본적으로 이해관계의 조율이어야지 악을 처단하는 게 정치가 아니거든요. 그렇죠. 근데 좀 전에 이제 노동자 얘기를 해서 말인데 요즘 정의당
어떡하죠 요즘 정의당? 정의당이요? 네. 정의당이요? 그냥 신경 끄면 돼요. 조금 있으면 없어져요. 아 신경 끄면 된다 없어진다? 조금 있으면 없어져요 저거. 아 없어질 것 같으세요 정의당? 아, 없어지지. 다들 나이 먹는데 젊은 애들 아니 젊은 지금 정의당의 젊은 친구들이 득표력 있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렇죠 뭐 유호정 의원. 뭐 심상정 보고 뽑아주는 거지. 그렇죠 여태까지는 그랬죠 사실. 뭐 유호정 뭐 다른 젊은 사람들 정혜영인가요? 네. 그런 사람들이 지금 어디 이렇게 그러고 보면 또 심상정 의원도 태양은 태양이네. 0.1% 태양이지만. 그러니까 스스로 발광하는 사람들이 이제 사라진단 말이에요. 이제 나이 먹고 이게 자연적인 나이를 먹고 이제 새로운 그 친구들이 득표를 한다. 결국 그 득표를 하기 위해서 더 페미나 그 극단적인 페미니즘이나 이런 거에 더 매달릴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지금 정의당이 완전 혼란 속에 빠진 것 같아요 오히려 더. 그러면서 이제 세대 교체 실패했고요. 세대 교체 실패 그냥 저는 정의당은 그냥 신경 껐어요. 왜냐면 한국 정치에서 지금 유의미한 집단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딱 두 개만이죠 좌우에서 하나씩만. 예, 그리고 이제 거기다가 이제 그거잖아요. 그것도 인천연합 뭐 이렇게 돼서 네. 이정미 대장 아니거든요. 인천연합 대장 따로 있다고 또 저런 식의 이제 정치를 하면서 시대에 절레절레 그냥 끝. 야 사라질 정당이다. 사라져야죠. 사라질 정당에도 사라져야 돼요. 사라져야 된다. 그러면 다시 이쪽 얘기로 넘어와서 이제 국민의힘 네. 여기가 뭐 어떻게든 뭐 망가진 어떻게든 간에 다시 부활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 뭐 그건 이제 많은 분들이 원하는 거죠. 원하겠죠. 그러니까 부활을 하든 아예 소멸되고 다른 당이 생기든 네. 진짜 쓸만한 사람이 누가 있나요 지금? 사람 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오랫동안 있잖아요. 사람을 키우지 않은 혹독한 대가를 치르고 있는 거예요. 이건 저는 그래서 이 현상이 있잖아요. 가장 나이 먹었던 집단이었던 보수당에서 나오는 거예요. 가장 올드한 이 충격이. 저는 이거 충격이 이제 우리 사회 이제 국민의힘에서 벌어지고 있는 충격은 사회 곳곳에서 발생할 거라는 거예요. 현대자동차 지금 49살이죠. 평균 연령이. 현대자동차 조금 있잖아요. 후배들을 키우지 않은 거에 대해 않으니까 이 공장이 유지되지 않겠구나. 의사 집단은 안 그럴 것 같아요. 후배들을 제대로 키우지 않았더니 병원을 돌릴 수가 없구나. 공장, 그러니까 우리 사회의 주요한 거점들 있잖아요. 기능마비가 올 거예요. 어디처럼? 국민의힘처럼. 왜? 앞에 있었던 후광들, 산업화 시대의 리더십 승계가 돼 있지 않고 노하우가 전개가 안 돼 있는 상태에서 세상은 발전되고 더 많이 공부했다고 하지만 이거를 어떻게 움직이는지에 대한 그거는 아무도 모른 채 그럼 어떻게 해요? 망하는 거지. 우리나라가 망한다고요? 우리나라 30년 만에 우리가 일본 따라잡았죠. 네. 일본이 우리가 따라잡은 거 우리가 발전하면서 일본이 멈춰 있었죠. 그렇죠. 우리 멈춰 있을 겁니다. 30년 된 베트남이 우리 잡을 거예요. 30년 후에 30년 후면 나이가 어떻게 되시죠? 죽어야죠. 아니 대안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대안은요 산업을 만들고 일자리를 만들고 지금부터라도. 아니면 지금 인구수를 갑자기 늘릴 수 없으니까 상당히 개방적으로 되면서 그러니까 정체성을 유지하면서 사람들을 미국처럼 뭐 제국이 되면서 다양한 사람들의 돈과 그러니까 지금은 그러니까 그러면서 지금은 이제 문제는 우리나라는 그렇게도 못하는 게 그러니까 유럽에서 발생하지 않았던 문제가 우리에서 발생한다고요. 예를 들면 어떤 게 있죠? 유럽은 이민자가 오죠. 그렇죠. 그 이민자의 나라가 이민 오는 사람들이 프랑스 예를 들면 알제리에서 이민 왔어요. 알제리가 프랑스보다 강한 나라인가요? 아니죠. 가난하고 약한 나라잖아요. 그렇죠. 근데 문제는 우리는 중국은 가난하고 힘센 나라예요. 그러니까 유럽이 이민하고 우리랑 똑같이 보면 안 되는 게 그래서 저는 그래요. 이민자들 우리 어쩔 수 없어요. 지금 노동이 부족을 하고 뭐를 해서 대량의 이민자가 들어오는 상황인데 이거 그 이민 온 사람들이 정체성이 우리나라 대한민국 정체성이죠. 그래야 되는데. 그렇죠. 우리나라 사람들 미국 간 사람들 정체성 미국인이에요. 그렇죠. 한국계 미국 한국을 사랑하지만 나는 국가 미국 철저한 미국은 아메리칸이죠. 아메리칸이죠. 미국 그리고 미국은 그렇기 때문에 그 다양한 중국 이민자들 미국 가면 미국 정체성 생겨요. 자랑스럽고 뿌듯한 나라라고요. 근데 우리나라는 그게 쉽지가 않은 거 아니죠. 그런데 우리나라는 와가지고
사람들이 우리나라 정체성이 아니라 계속 자기 나라 그 정체성을 유지하는 상태니까 이것도 이제 정책적으로 해야죠. 그래서 문화적인 역량이나 그러면서 나 한국 사람이 너무 자랑스러워. 이런 식의 것들 미국 그게 있잖아요. 그렇죠. 그게 제국 정체성인데. 근데 우린 지금 헬조선 이러고 있는데. 그러니까 그것도 이제 이게 결국은 국정을 하면서 이제 이 국가의 정체성 만들고 자부심을 심어주는 거 있잖아요. 그것도 국정에서 되게 중요한 부분이고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시민권을 갖고 시민권자로서 정체성을 가지게 하는 이민 정책들 되게 중요하고 특히 중국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와서 거의 중국 정체성을 가진 사람들이 와서 우리의 상당수가 되면 그거 되게 위험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국가 정체성은 버리고 이슬람 정체성만 유지를 해도 저렇게 테러가 생기고 난리가 나는데 이제 이거는 현실적으로 생각을 해야죠. 그런데 진짜 현실적으로 닥친 문제인데 60만 명씩 태어난 사람과 그러니까 노년층 100만 명, 태어난 사람 몇십만 명. 이 격차가 이렇게 벌어지는 거예요. 이제 노동 인구가 이탈을 하기 시작을 하는데 이제 이거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죠. 그런데 이거 대책 안 그럼 다 국민의 힘꼴 나는 거예요. 근데 이민자의 중요성이 그렇게 큰데 솔직히 말하면 우리나라 국민들 이민자에 대한 생각 좋지 않잖아요. 거부만 하죠. 그러니까 거부만 하고 대책은 없죠. 과연 그 생각들을 바꾸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일까요? 그게 쉽지 않으니까 정당들이 다 외면하고 있죠. 그러니까 문제를 외면하고 자기네들 득표 활동에 도움이 이게 책임감이 없는 거예요. 해야 될 일을 하지 않고 정치 투쟁에서 유리한 얘기만 하죠. 그러니까 당장 몇 년 전에 있었던 제주도 예멘 난민 문제만 봐도 그렇죠. 반감이 저희 되게 큰데. 그거는 이제 난민 문제니까 이민과 또 난민은 약간 또 다른 문제고 그리고 우리가 그걸 뚫어졌을 때 이제 우리가 막 쏟아져 들어오는 게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럴 때 우리가 이제 국제사회 일원으로서 UNHCR인가요? 이게 휴먼 인권 난민 거기 가입하고 있는 나라로서의 책임 있는 행동만 하면 하긴 거기 가입해서 그 고등판무관 한 명 보낸 사람이 강금실이란다. 강경화 아니에요. 네, 그렇죠. 강경화 장관이죠. 네. 근데 강경화 장관이 장관된 이후에 이번에 뉴질랜드 성추문 사건 나고 나서 보인 모습들 보면 실망한 분들 많았던 것 같아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역관이 외교관 하고 있다고. 아, 역관이 외교관 하고 있다. 외교관인 척하고 있다고. 아, 원래 강경화 장관이 외교관은 아니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원래는 또 언론인이었잖아요. PD 출신으로 알고 있는데. 더 할 말 있으신 것 같은데. 그냥 간단하게 얘기하면 외교부 장관이 저래도 되는 자리구나 싶어요. 저는 저런 사람이 할 수 있는 자리구나. 아, 어떻게 보면 강경화 장관도 외무부 장관으로서 좀 나름 선방하고 있다 이런 평가도 있는데 그렇게 안 보시나 봐요? 대한민국 외교가 어디 있어 지금? 몇 점? 강경화 장관 몇 점? 시험을 안 봤는데 점수를 어떻게 먹여요? 아까부터 계속 점수는 안 주시네요. 아니 그게 기본적으로 시험장에 들어가질 않은 학생이에요. 그러니까 외교부 장관이 외교 무대에 서지 않은 장관이에요. 제가 제 입장에서는. 사실 그냥 쉽게 얘기하면 외교부 장관으로서 인정을 하지 못하시는 거네요, 그러면. 네. 그런 사람 많아요.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어떤가요? 김현무 국토부 장관이요? 네. 장관은 장관이잖아요. 최장수잖아요, 지금. 최장수죠. 네. 장관이죠. 평가요? 몇 점? 그러니까 그거 있잖아요. 수영장에 가서 네. 수영장에서 똥 싸면 어떻게 돼요? 안 되는 거죠. 그러면 그 수영장이 아니가 그냥 변기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마찬가지로 뭐 장관이 돼서는 안 됐었다. 아니 그러니까 장관은 장관이라니까요. 장관은 장관인데. 그러니까는 수영장에 들어갔잖아요. 그러니까 수영장에 들어가는 수영 선수예요. 거기서 똥을 그러니까 싸서 그렇지. 장관은 됐는데 똥만 쌌다. 그러니까 국토부 자체가 엉망진창이 됐잖아요. 그래도 안 바꾸던데요? 왜 그래요, 그건 도대체? 그러니까요. 그치. 수영장에는 벌레가 못 살지. 야기독해서. 테라포밍 하고 있죠. 대장균이 살 수 있는 근원 서식지를 만들어주네. 좀 오늘 유재일 평론가가 재밌는 얘기 많이 해주시는데 사실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는데 결국은 어쨌거나 여당이 잘 되기 위해서는 야당이 또 잘 돼야 되잖아요. 야당이 좀 견제를 해줘야지 이렇게 네. 그렇죠. 그럼 이제 제대로 된 야당이 좀 견제를 할 수 있게
네. 조언을 좀 해주신다면 어떤 이슈, 어떤 아젠다를 좀 잡았으면 좋겠다. 그런 게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아 저는요 지금 국민의힘이 있잖아요. 그냥 아무것도 안 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우리한테 인간이 어느 정도까지 뻔뻔할 수 있는지 그렇지 잘하고 있어요 그거는. 쟤들이 하는 대로 있잖아요. 얼마나 뻔뻔. 우리가 저것들을 너무 극혐. 이게 맨 처음에 이제 우리가 처음에 무기력증을 겪을 거예요. 네. 지금이 딱 그거라고 봐요. 도대체 와 어떻게 저럴 수 있지? 이렇게 무기력증이 되는데 이 무기력증이 그래서 저는 그래요. 너무 제가 부정선거나 그런 것도 되게 반대한 게 너무 쓸데없는 거에 분노하지 말아라. 왜냐면 그러면 나중에 진짜 힘을 내야 될 때 있잖아요. 선거 앞두고 우리가 진짜 힘내야 될 건 내년 4월 선거. 네. 그리고 아니 어떻게 끌어내리긴 어떻게 끌어내려? 선거로 끌어내리지. 그렇죠. 뭐 민주주의 국가는 할 수 있는 게 그거밖에 없잖아요. 아 부정선거 밝혀내서 끌어내리고. 이미 지나간 얘기잖아요, 그건 사실. 그렇게 해서 에너지 빼고 나면 선거 때 에너지 빠진다고요. 우리는 어쩔 수 없어요. 보궐선거, 네. 대통령 선거, 총선. 네. 총선 졌죠. 진 거예요. 근데 다행이잖아. 대선 2년밖에 안 남았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대선 아니 졌네 그러면 이 대선 준비해야지. 진 거 가지고 계속 그거 바라보면서 그러면서 다음에도 또 질 거야. 부정선거 못 고치면 다음에도 또 질 거야. 아니 부정선거 못 고쳐서가 아니라 질만 하니까 진 거예요. 그러니까 내년 지방선거와 총선을 준비해라. 그렇죠. 그리고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번 총선에서도 얼마나 공천 과정에서 기자님하고 내가 다 얘기를 못해서 그렇지 똥들을 얼마나 쌌냐고. 그랬죠. 네. 미통당이라는 그 당 안에서 처먹고 똥 싼 새끼들이 한둘이냐고. 이거 실명을 얘기 안 할 거기 때문에 총선을 제대로 말아주셨죠. 그랬죠. 이 국힘당 관계자들이 이 평론가 말 주의 깊게 듣고서 좀 준비를 제대로 했으면 좋겠네요. 네. 이거 아주 오늘 엑기스 같은 말 많이 나왔습니다 오늘. 이게 왜 이런 말이 나오냐면 기자님하고 나하고 케미가 좋아서 그래. 오늘 처음 만난 사람이었으면 내가 이렇게 편하게 얘기하겠네. 다행입니다. 그럼 또 마지막으로 지금 당장 이제 개천절 또 보수 집회한다고 난리인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좀 하지 조언 마. 좀 해주세요. 하지 마. 하지 마. 하지 마. 드라이브 집회도 자동차 집회도 하지 마요. 제가 딱 한마디 통제돼요? 안 되죠. 통제 안 될 바에는 하지 마라. 통제 안 된다는 게 무슨 뜻이냐면 편제가 안 돼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편제가 안 돼 있다는 건 뭐냐면 오합지졸이라는 그렇지. 얘기고 오합지졸은 전쟁터 나가면 다 뒤져. 아, 하지 마. 제가 맨날 이제 아니 제 보수분들이 정말 저한테 싫어하는 얘기면 제가 그러니까요. 님들은 지금 황건적임. 오늘 말 재밌어요. 황건적이에요. 전쟁 나가면 다 줘요. 근데 여러분 제가 하는 게 뭐냐면 황건적이요. 나중에 이 삼국의 혼란을 종지부지은 정예병으로 거듭난다니까요. 조조의 청주병이 황건적이거든요. 잘 버텨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거듭나려면. 그러니까 리더 잘 만들어야 되고. 그렇죠. 그러니까 정치적 군대로 다시 편제되면. 그러니까 지금 이거는 저는 우파 시민들이 되게 기분이 나쁘겠지만 님들 황건적 맞아요. 님들 황건적 맞고요. 이거는 님들 문제라기보다는 지도자들의 문제예요. 근데 그 지도자들이 그러니까 없잖아요. 지금 또 문제는. 님들 지도자 장각이라고. 조조 아니라고. 정말 멍청하다고. 조조 같은 지도자 없을까요 어디? 저요? 나중에 싸가지 없는 건 조조급인 것 같아. 갑자기 싸가지 얘기 나오니까 진중권 씨하고 유시민 얘기가 생각이 나는데. 근데 유시민도 이제 알릴레오 3로 다시 나온다고 하던데. 네, 둘 다 사람 오장육부 뒤집어 놓는 말 싸가지 없게 하는 거로 대한민국 원투펀치 아닙니까? 재밌어요? 사실 기대가 되기는 해요. 왜냐면 여태까지 진중권 전 교수 혼자서 계속 떠들어댔잖아요. 근데 유시민 이사장이 나온다고 하니까 사실 이제 유시민 선생님 또 어떤 얘기 갖고 얘기할지도 궁금하기는 한데 나온다고 하니까 벌써 진중권 교수 벌써 직설 날리기 시작하더라고요. 독설 날리기 시작을 했어 보니까. 그럼 유시민도 이제 무시하고 싶겠지. 그렇겠죠. 서로가 서로를 무시하고 싶을 텐데. 제가 또 어려운 질문 해볼게요. 그러면 개인적으로 보시기에 둘 중에 누가 더 낫냐? 어떤 면에서요? 누가 더 싸가지 없냐고요? 그렇죠. 누가 더 싸가지 없냐? 먼저 그 질문 첫 번째. 그러니까 싸가지 없다는 건 인성이 싸가지 없다라는 게 아니라 일명 이 싸가지 없다는 게 이제 강주만 선생 인 건데 상대의 속을 뒤집는 말을 누가 더 잘하느냐? 진중권. 지금은. 왜냐면요. 그게 왜 그런 차이가 나냐면 진중권은요. 마저도 해요. 음. 일단은
잃을 게 없어서 그런가요, 더? 아니 그러니까는 그 제가 얘기하니까 어렸을 때 있잖아요. 이거 네. 어렸을 때로 하면 그 맞을 것 같아도 한번 지르고 도망가는 스타일. 유시민은 맞을 것 같으면 안 하는 안 하는 스타일. 약간 유시민 이사장은 약간 양반 같은 스타일이네요, 그러면. 그, 굳이 비교를 서로 하자면. 구치소천 청소하는 스타일. 예? 구치소 청소하는 스타일. 나 때리지 마요. 그러면 그냥 자술서 수술 쓰는 스타일. 그러니까 누가 더 싸가지 없기로 따지면 진중권. 그러면 스피커로서 좀 더 영향력이 세다. 스피커로서 더 영향력이 세다요? 네. 그러니까 스피커로만 봤을 때는 누굴 이용하겠냐 물어본다면 누굴 이용하시겠어요? 스피커로만 보면 네. 한쪽은 지금 팬심을 잡고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유시민 같은 경우엔 스피커로서는 맛이 가는 거죠. 왜냐면 이게 별로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아무렇게나 짓거려도 와 해줄 사람들이 있으면 아니 그러면은 갈고 닦겠냐고요 본인을. 그냥 느슨하게 살아도 되는데. 그럼 지금 유시민 이사장이 그런 상태다. 그렇죠. 진중권 선생 같은 경우에는 지금 세상이 사람들이 진중권 좋아서 진중권 말 좋아하는 아니 보수분들이 진중권 좋아해? 그러니까 진중권 선생은 진중권이 좋은 게 아니라 진중권의 말이 그렇죠. 아주 좋은 가슴 거잖아요. 을 파니까. 그리고 진중권 선생도 그러니까 그 자기 말과 글을 갈고 닦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럼 유시민은 지금 유시민의 말과 글이 아니라 유시민이 좋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말과 글이 무뎌질 수밖에 없지. 저러다 이제 정치투쟁에서 뒤지는 거라고. 무뎌진 칼. 칼이 알겠습니다. 무뎌지면 결국 뒤져. 상대방이 찌르는 거죠. 나게 내가 찌를 수 없으니까. 그리고 뭐 이렇게 어디 건데 무디지만 나 같은 스타일도 있거든. 나는 굳이 얘기를 하면 칼이 아니라 메이스지. 메이스? 철퇴. 아, 곤봉. 좀 무지막지한데요, 그럼? 메이스 곤봉 몽둥이. 칼하고 묻으시면 칼날 나가는 전혀 이미지랑 다른데요. 무대뽀. 네가 뭐 막으면 어쩔 건데. 제가 유평론가 이렇게 직접 뵌 게 지금 몇 달 만이죠? 5월 이후잖아요, 그죠? 6월, 7월, 8월. 전화 통화는 몇 번 한 것 네, 같은데. 한 3개월 만에 뵀는데 오늘 남양주까지 온 보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수분들이 저한테 뭐 많은 분들이 그런 걸 기대하는 분들이 있는데 제가 하는 거 걱정 마요. 네, 제가 반드시 죽입니다 이 인간들은. 누구를? 지금 이 도둑놈들, 세금 도둑놈들은 이걸 뭐 좌파 우파 뭐 이런 차원의 인가 아니라 지금 이 문재인 정부와의 세금 도둑놈들은 가만 안 두겠다. 아직 지금 계속 추적 중이고 덜미 잡은 것도 제가 물어보려고 했어요. 저도 요즘 집중하고 있는 이슈는 뭡니까 물어보려고 했는데 이 새끼들 때려 죽이는 거. 사실 유평론가가 저희 방송 이제 주간 박종 나와서도 뭐 라임 사태나 뭐 청소년들 도박 문제나 사실 일찌감치 이슈들을 얘기 많이 했었어요 사실. 근데 그게 결국 다 터졌어요 지금. 다 터졌지. 근데 생각보다 국민의힘당에서 좀 세게 못 받아치는 것 같더라고요 그거를. 지들도 캥기는 게 있으니까. 원래 좀 조력 좀 하셨잖아요 원래. 근데 사실 보면 라임 사태 같은 경우도 이렇게 뭐 이렇게 단체를 이렇게 만들어 놓고 열심히 조직이 만들어 놓고 하는데 그 이후에 특별한 뭐 이슈가 없는 것 같아요 보면. 그러니까 요번에 제가 얘기하는 게 있어요. 뉴딜 있죠. 네. 뭐 한대요? 없어요. 돈만 먼저 모으죠. 그렇죠. 돈 모은 다음에 그 다음에 저거 면허증 필요해요. 그 투자 받으려면 그 면허증을 뭐라고 부르는 줄 알아요? 뭐라고 하는? NL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지금 이 정부에서 사업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정치 성향 뭐 빨기 주사권 이런 얘기를 하는 게 해야 될 게 여러분 그 족보를 들고 있으면요. 족보를 들고 있어야 사업권에 접근이 되는 거라고요. 사실 늘 지적을 하셨던 부분이에요. 네. 현재 문재인 정부 그리고 지금 민주당 내 주류가 되는 사람 소위 운동권 네. 그중에 NL 그래서 얘기를 하셨고 제가 이념적으로 문제라기보다는 이념적으로도 문제긴 문제인데 이 사람들한테 이건 그냥 이권에 나 니네 집안 사람이야. 그러니까는 이 사업 좀 하게 해줘. 그래서 저는 그래요. 뉴딜 펀드는 뭐가 되냐? 나라 가지고 하는 VIK가 될 거다. 나라 가지고 하는 VIK VIK. 국가 버전. VIK가 1조 가지고 돈 먼저 모았거든요. 네. 그 다음에 엄한 데다 연락 투자하고 신라젠도 투자하고 막 해서 게이트 그러니까 터졌죠. 돈 버는 사람은 따로 있을 거고 뭐 NL이나 이런 사람들 돈 잃는 사람들은 대부분 국민들 시민들.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근데 이제 돈 잃는 사람은 없죠. 국가가 보증을 해주니까. 그러니까는
그러면 국가가 난리 나는 거지. 그러면- 국가 채무 비중이 막 올라가. 나라만 안 좋아지는 거네요. 결국에 국민들이 힘든 거 아니에요, 또. 그러니까 이거요. 그러니까 무슨 돈 먼저 모으고 그 다음에 그 돈에 접근하는 면허는 NL이라는 면허증이고. 야, NL 면허증. 그래서 결국은 세금 도둑 집단이에요. 세금 도둑 집단. NL은 세금 도둑 집단. 그렇게 그러니까 뭐 통일 그러지만 그러면서 자기네들의 정치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입으로 대한민국에서 지금 그 일명 우리가 뭘 대관 업무를 하시는 분들이죠. 네. 대관 업무를 할 때 어떻게 하면은 대관 업무를 하기 좋냐? 일단 통일 얘기하고 북한에 대한 로망 얘기하고 반일 얘기하고 그러다가 나 학교 다닐 때 NL이었어. 최고네요, 그럼. 그리고 없는 족보 만드는 거야. 완전 선골되는데 그럼. 지금 그것도 이제 몇 개 지금 웃긴 에피소드가 있는데 아직 제가 깔 단계가 아니지만 기본적으로 NL이 아니야. 아, NL은 아닌데 자기가 NL이 아니야. NL이 NL이 아닌데 척하는 거예요. 대관 업무를 위해서 NL 조직원이 되는 거지. 아, 지금 아, 과거에 한 게 아니라. 과거에 한 게 아니라 그 NL 사람들이랑 어울려 다니면 그러니까 그래 보이니? NL처럼 보이잖아. 네. 그럼 대관 업무가 편한 거야. 아, 이거 새로운 비즈니스 팁이네요. 비즈니스 팁이죠. 아니 그 영업 잘하는 사람들 보면 경상도 사람들 만나면 경상도 사투리 쓰고 전라도 만나면 그렇죠. 전라도 사투리 썼던 전설적인 영업맹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사람들이 지금 그겁니다. 갑자기 NL이 되는 거야. 소위 말하는 각종 정부 사업, 돈 되는 사업에 붙어 있는 분들이 다 그런 분들이다. 장난 아니야. 그런 사람들 속으로 북한 싫어해도 이불은 통일. 그렇죠. 내 돈 버는 거니까. 그 사람들이 그러면 생각이 다 바뀌었어. 그러니까 지금도 주사파겠냐고요. 저 아니겠죠. 아닌데 네. 아닌데 코드가 우리가 패밀리인 이 개떼같이 많은 인간들 있잖아요. 이걸 딱 하나로 묶는 코드가 NL. 그러니까 NL은 지금 누구랑 싸우게 되는 거냐면 그러니까 기독교랑 싸우게 되는 거예요. 대한민국 아, 그런 급인 거예요, 이제. NL은. 대한민국에 있는 커다란 그러니까 우상을 중심, 그러니까 신을 중심으로 하고 뭐하고 하는 조직된 방식, 하는 행태, 그리고 이런 사회적 이권에 개입할 때의 영업망으로서 아니 교회 하느님 믿어서 교회 다니는 사람 없는 거 그렇지 않고 영업 때문에 교회 다니는 사람들 있다는 거 우리가 알아요. 그러면 이 영업망에 또 하나의 종교인이 NL에 있잖아요. 그런 영업맹들이 없겠냐고. 지금 나라가 개판이라니까. 어쩌다 인터뷰하면서 NL과 기독교까지 비교하게 됐는데. 그러니까 거대 조직을 만들어서 패밀리즘을 만들고 거래를 할 수 있는 코드. 그럼 이거 어떻게 척결해요? 어떻게 바꿔요, 이제? 어떻게 하냐고요? 네. 지들이 스스로 벗을 겁니다. 망가지는 수밖에 없다. 많이 처먹으면 네. 똥은 싸거든요. 스스로 무너진다. 네. 똥 쌀 때 가가지고 똥 쌌네. 먹은 성분이 무슨 성분이 먹었길래 이 똥을 쌌을까? 나라 세금 쳐드셨네. 그럼 죽여야죠. 역시 이 평론가 재밌는 얘기 오늘 많이 해주셨는데 네. 거듭 말씀드리지만 남양주 온 보람이 있습니다. 제가 남양주 지난번 가봤지 실제로 이쪽 걸어본 적은 오늘 처음인데 여기 남양주 도농역에서 가깝습니다. 유평론가 사무실이. 그래서 지금 오늘 좀 저희가 인터뷰 뭐 즐겁게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재밌는 이야기 좀 많이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영상으로도 보시고 따로 일요서울에서는 지면으로도 또 유재일 평론가 오늘 인터뷰한 내용들 저희가 따로 내보낼 겁니다. 그래서 한번 지면이나 인터넷에서도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인터뷰는 좀 여기서 마무리하는 걸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기회가 되면 다음에 또 저희 일요서울 TV에서 유재일 평론가와 함께 또 재밌는 이야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공동 제작이라서 1호 서울하고 유재일 TV에서 유재일 TV도 안 붙이진 않아요. 양쪽에 다 업로드 될 겁니다. 여러분. 예. 뭐 양쪽에서 어느 곳에서 보시든 좋은 댓글,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인터뷰 여기까지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